안녕하세요. 이제 전력공학,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과목인데 먼저 보시면은 전력은 명칭, 역할, 용도. 그래서 명칭, 역할, 용도가 한 16문항에서 17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명칭, 역할, 용도는 뭐냐? 결국 설명 문제죠.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이름이 뭐냐, 얘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설명 문제가 16개에서 17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는 3개 내지 4문항 나오는데 얘가 다 뭐다? 실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 실기를 한 번에 하실 분들은 명칭, 역할, 용도하고 계산까지 보고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필기만 목적이다 그러면 문답하셔도 16개는 나온다 이 얘기죠. 참고하시고. 그럼 이 계산에는 뭐 있냐? 변압기 용량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변압기가 결국 전압을 분배시켜 주는 거죠. 이때 분배시켜 줄 때 전선의 굵기도 알아야 돼요. 전선의 굵기에 전류가 지나가 이 전류값 갖고 전압 강화 전력 손실도 구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 전력 손실 구했어요. 그러면은 사고 나면은 단락도 있고 지락도 있죠. 이거를 다 차단기가 동작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또 힘이 들면은 전력용 콘덴서도 있어야 돼요. 기타 등등. 그래서 계산 문제가 3개 내지 4문항 나오는데 이게 다 뭐다? 실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 교재에는 계산 문제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냐?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기사가 1년에 그 3번씩 6번을 총 6번 시험 보는데 이거를 5년치를 갖다가 4문항씩만 해도 꽤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다고 시험 문제 계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산은 총 3, 4개 나오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가 동기발전기. 그래서 동기발전기 발전소 안에 울타리 안에 변압기가 있어요. 변전소가. 그러니까 얘가 발전 설비고 주가 되는 게 발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갖다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뭐 철탑 같은 거 있겠죠. 송전선로. 요거를 변전설비라 불러요. 그래서 변전설비를 통해서 철탑을 통해서 전주를 통해서 우리 집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가 변압기가 주가 되는 거고, 여기가 수전설비. 수영가에 대해서 말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여기가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은 11장에서 13장. 얘가 1장에서 7장 보시면 되겠고 8장에서 10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얘가 2 내지 3문항 정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 문제가 잘 안 나와요. 1년에 1문항 정도. 그래서 수력 하나, 화력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력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얘가 한 7개에서 한 11개인데 많게는 13개까지 봐줘요. 요 파트가. 그 다음에 여기는 4개에서 많게는 9개, 10개까지도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최소 나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최소 나오는 거를. 예. 그 다음에 실기에는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갖고 옛날에는 공사 쪽을 못했는데 지금은 공사 선임도 가능해요. 현장 대리도. 그래서 얘는 5점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얘는 5에서 한 10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40에서 7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필기가 목적이다 그러시면 요 파트만 좀 잘하셔도 과락은 면하고 보통 한 12개, 13개 나오겠죠. 근데 내가 실기까지 목적이다 하시면은 요 부분까지 해주시면은 필기, 실기가 한 번에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제 강의는 여기가 시간이 필기 시험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강의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 하시고
요 파트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1장 전설로. 전선이죠. 전설. 전설로다. 가공전설로다. 지중전설로다. 막 이런 전설로가 나오는데 전설로다 그러면은 전원이 지나가고 있는 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선은 뭐라 부르냐? 지선으로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선, 전류가 흐르고 부하가 운반되는 거, 그거를 전설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저항을 보시면 저항에는 전기 저항이 있고 절연 저항. 그러면 전기 저항은 뭐냐? 도선에 전류가 지나가는 거를 막고 있는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도선의 전류 흐름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저항. 그래서 얘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절연 저항은 이 도선의 전류가 지나가는데 이 전류가 바깥으로 흐르는 걸 막고 있는 저항. 이거를 절연 저항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절연 저항은 크면 좋다 해서 메가옴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기 저항에는 부하 저항이 있고 선로 정수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하 저항은 어디서 보셨냐? 회로 파트에서 보셨어요. R은 P분의 V 자승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전력 시험 문제 안 나오고 회로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단상 전력일 때 우리가 부하 전력 구하는 공식이죠. P는 R분의 V 자승, I 자승 R, 그렇죠? VI. 그래서 요거는 회로 시간에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얘기다.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막고 있는 저항이다. 그래서 선로 정수 저항 R은 로의 A분의 L이다. 그래서 이 공식 갖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은 회로에도 나오고 전력에도 나오고 기기도 나오고 자기하기도 나오죠. 모든 과목에 처음에 나오는 게 이 공식이더라. 근데 이 공식이 왜 나오냐?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전선의 단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후광전선광 굵기가 나오는 거고 후광전선광 굵기가 나와야 콘크리트 벽면의 두께가 나오겠죠. 그래야 건축이 올라가니까 실기에서 단면적을 구하시오. 이걸 못 구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지나가는 거 막고 있는 선로정수저항이 어떤 과목이든 맨 처음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절연저항이래요. 도선에 전류가 지나갔을 때 막고 있는 저항이다. 제일 가격이 싼 게 비닐이죠. 그 다음에 뭐 고무, 폴리에틸렌, 뭐 가기업 폴리에틸렌, 부틸고무,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가 공기도 뭐가 된다? 절연체가 된다 이렇게 봐요. 얘는 어디? 송전선로. 송전선로는 지진물이 철탑이죠.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오른쪽 산 옆에 왼쪽이도 오른쪽 보시면은 지진물이 있을 거예요. 산에. 그게 철탑. 이때 지나가는 선로를 우리가 송전선로라 표현하는데 송전선로는 뭐냐? 나중에 하겠지만 ACSR 나전선이에요. 강심 알림 연선. 나전선에 뭐가 공기가 절연되고 있는 상태. 요거 공기도 절연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연저항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옥내에서는 요거를 줄을 많이 쓰는데 옥내에서 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계기가 누구냐? 절연저항계죠. 그래서 절연저항계 또는 매거로다가 우리가 뭐한다? 얘를 측정하더라. 그러면 절연저항을 측정했어요. 우리가 전설 시간에 110, 220, 380, 440 전압이 있어요. 저압, 옥내에서. 이때 110V일 때는 절연저항이 0.1, 0.2, 0.3, 0.4 메가옴 이상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결국 뭐냐? 절연저항은 크면 좋으니까 이게 법적인 거예요. 지금 220V 수용가인데 절연저항이 0.2 메가옴 이상이 나왔어. 뭐 0.3, 0.4 나왔어요. 그러면은 절연이 아주 좋다는 거죠. 누가 측정해서 얘로 측정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220V가 절연저항이 0.15 메가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0.2 메가옴 이상이 좋은 건데 얘보다 작은 거죠. 미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절연저항이 떨어졌구나. 교체해야지. 이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계기는 뭐냐? 얘가 필기실기에 나오는 거고
더 이상 얘는 전설에 나오는 거고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왜? 시험에 나올 건덕지가 없어. 왜? 철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전선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선로정수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죠. 첫 번째, 단위 보시면은 우리가 MKS 단위가 있어요. MKS는 1m당 1kg당 1초당 해서 요 단위 로는 얘가 고유저항인데 얘를 넘겨보자고요. 그러면 RA에다가 L이 되겠죠. 얘가 고유저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MKS 단위를 쓰면은 얘가 옴이고 면적이니까 메터 단위로 기본 단위 쓰면 메타 자승 나오고요. 길이는 미터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 5m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근데 실제로 전력은 이 단위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선로의 길이가 있으니까 1m당 또는 1km당 얼마 값이냐 이런 단위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시면은 1m는 우리가 이제 실전 단위를 쓰는 거예요. 1m는 10의 3승 미리가 되겠죠. 그러면 1m 자승은 요거의 자승이니까 1m 자승은 10의 6승 스퀘어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로는 5m가 이 단면적 메타 자승 대신에 얘를 놓자 이 얘기예요. 10의 6승 스퀘어. 그 다음에 길이 메타. 아, 요것도 단면적이구나. 아, 고유저항이구나. 그래서 얘는 10의 6승 스퀘어 옴퍼 메타. 그래서 자기학 시험에 관련도 문제예요. 옴메타라는 고유저항과 같은 저항은 누구냐, 같은 단위 누구냐, 이거 찾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 자기학에서.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뭐냐? 아, 단면적의 단위는 뭐다? 스퀘어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IC 규격의 스퀘어를 보시면은 현장에 써먹는 거죠. 1.5 스퀘어, 2.5 스퀘어, 요거 두 개 더하면 4 나오죠. 요거 두 개 더하면 6 나오고, 두 개 더하면 10 나오고, 두 개 더하면 16 나오고, 두 개 더하면 26인데 25를 써요. 그 다음에 35, 50, 70, 95. 120, 185.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면적 얘는 지금 로이의 R분의 L 해가지고 요 단면적 값을 구했어요. 실기에서 필기는 다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에 12.5 스퀘어가 나왔어요. 이 계산값이. 그러면 12.5 스퀘어니까 16을 쓰자니 크고 10을 쓰자니 작죠. 이때는 실기에서 답을 쓰실 때 얼마 써야 된다? 16 스퀘어로 답을 적어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 10 스퀘어 쓰시면은 2.5 스퀘어 과부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면적을 써야 되는데 얘를 쓰면은 2.5 스퀘어 더 작은 거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위에 있는 거 16 스퀘어. 그럼 이렇게 실기에서 내가 이 답을 쓰시려면은 어떻게 된다? 최소한의 요 정도 규격은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지만 IC 규격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필기에서는 딱딱 주어져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꼭 요거는 현장에서 쓰는 거고 실기에 나오니까 최소한 70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수업 나가다가 요거 좀 실기에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 주십시오 하면은 암기하셨다가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가다반 채점 마치신 다음에 합격된 거 같다 그러시면은 요런 걸 미리미리 암기하시면은 실기도 한 번에 붙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얘가 뭐냐? 고유저항. 순수한 그 도체만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저항값. 그래서 고유저항의 전위가 도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을 우리가 고유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유저항이 제일 작은 게 백금인가요? 전류가 제일 잘 통하는 거. 근데 우리는 누가 연동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58분의 1 곱하기 C분의 100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얘는 도전율. 도전율이 뭐냐? 전하가
이동하는 정도, 전하가 이동하는 정도다. 그래서 회로 시간에 Q는 IT 배웠죠? 여기서 I는 T분의 Q고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는 정도를 도전율이라 표현하는데 도전율 값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필기 시험에 요 공식은 써먹질 않아요. 그럼 얘는 언제 써먹느냐? 실기 때문에 요거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 R은 로이의 R분의 L이죠. 그래서 요 공식이 여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단면적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전기를 하면서 그 연동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만든 공식인데 우리가 실기에서 단면적 구할 때 이 고요저항, 도전율이 주어져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한두 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연동이 있는데 재질이 구리죠. 연동, 동인데 연한 동이래요. 연한 동이니까 힘을 받으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동은 장력을 받지 않는 곳에 쓰인다 이 얘기죠. 힘을 받지 않는 곳, 장력을 땡기는 힘이 없는데 그 격이가 어디냐? 결국 우리 건물 안에 옥내배선이나 또는 땅속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게 누구다? 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동의 도전율은 100%로 보고요. 58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00 해서 얘가 58분의 1이다. 경동. 그러면 경동은 이제 뭐냐?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었어요. 그러니까는 힘을 받아 장력을 받는 것에 쓰이는 게 누구다? 경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력을 받는 것은 어디냐? 우리 집 바깥에. 그래서 모든 가공전선로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다? 경동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91에서 97% 정도 봐주는데 얘가 얼마 나오냐? 55분의 1에서 56분의 1 나온다. 노란색으로 쓴 55분의 1은 우리가 실기에서 단면적 구하려는데요. 지금 도선이 경동선이래. 도전율이 안 주어지고 그냥 경동선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이 고유저항이 얼마가 된다? 55분의 1이 된다. 그거 차원에서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있는데 알루미늄은 가볍죠? 얘가 도전율이 61%. 그러면 35분의 1 나온다 이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고유저항 값이 어떻다? 지금 R은 로이의 A분의 L식에서 고유저항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잘 통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요 도체 3개 중에서 고유저항이 작은 값은 누구냐? 연동선 58분의 1이 값이 제일 작죠. 그래서 연동선이 전류가 제일 잘 통하는 선이다. 모든 전선의 기준은 얘를 잡고요. 5개 전선의 기준은 얘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에 회로 시간도 해드렸어요. 여기 저항이 있대요. 이렇게 여기에 부하가 있어요. 삼성부하가.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와서 요 부하까지 와야지만 우리가 부하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전류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부하를 가동하기 전에 이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저항하고 만나면서 뭐가 발생하냐? 전력이 발생해요. I-자승 R이라는 전력이 발생해. 근데 이 전력은 내가 쓰는 전기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죠. 왜? 얘가 전류가 오면서 생기는 전력이에요. 이 전류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부하를 쓰는데 이 전력이 발생하는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내가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3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하겠지만 이것도 실기에 주로 나오는 거예요. 단상 2선식이라는 얘기는 선로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전력 손실은 2의 I-자승 R. 3상 3선식이다. 이때 전력 손실은 3의 I-자승 R인데 지금 이게 부하에 걸려있는 손실이라 해서 통틀어서 부하손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전선로하고 우리 부하에는
전선로하고 기계기구가 있는데 전선로에서는 어떤 도선을 쓰냐에 따라서 고유저항이 다 틀려지니까 전기저항이 다 틀려지겠죠? 그럼 이 전기저항이 다 틀려지니까 손실이 다 틀려져. 그래서 얘를 저항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기계기구다. 부하측의 기계기구는 누굴 말한다? 모터를 얘기하죠. 모터는 뭐로 관계했어요? 구리로 관계했죠. 구리가 동이죠. 그래서 얘를 동손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칠판에 여태까지 강의한 것 중에 필기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구냐? 다음 중 전선로에 걸려있는 손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얘가 누구다? 철선. 이 철선은 변압기 고정선이죠. 얘는 가변선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부하선, 저항선, 동선, 철선 이렇게 나오면 답은 아닌 것 나오면 누구다? 철선. 이거는 3년 주기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단면적. 우리가 힘이 하나래요. 힘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선. 힘이 여러 가닥. 힘이 여러 가닥 소선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중심소선. 가운데가 중심소선. 요거가 1층. 여기가 2층. 위에가 3층. 제가 3층권 이런 거를 우리는 연선이라 표현해요. 3층권 연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1층이 증가할 때마다 6의 배수로 늘어나요. 하나, 6, 12, 18. 다 하면 또 뭐예요? 24, 30 이런 식으로 6의 배수로 늘어나가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선하고 연선하고 우리 모양이 전부 다 원형이죠. 원형을 만드는 이유는 바람이 불었을 때 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질 우려가 있죠.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빗겨 맞으라고 우리는 다 뭐다? 원형을 만든다. 풍압하중을 바람의 하중을 우리가 앞으로 풍압하중이라고 배우시는데 풍압하중을 작게 하기 위하여 원형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단선의 단면적 요게 반지름이고 여기가 직경 D면은 잔선의 단면적은 원의 단면적이니까 파이 R 자승이죠. 얘는 4분의 파이의 D 자승과 같은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알고만 있자 이 얘기고. 그러면 연선의 이 가닥수가 총 몇 가닥이냐? 제가 3층권 그렸죠? 18, 12, 6 하나 더하면은 37가닥 나오네. 그래서 얘가 총 가닥수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얘가 층수. 그러면은 지금 3층이다 그러면은 3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3 곱하기 3에다 3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가로 먼저 계산하시는 거죠. 4. 요건 9. 그러면 4, 9, 36에 1 더하면 37가닥이 3층이구나. 2층은 3 곱하기 2에다 2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여기다가 18을 빼면 되겠죠? 19가닥 나오겠죠. 요거 3개에다가 6에다 18에 1 더하면 19가닥. 그래서 이렇게 연선의 총 가닥수 구하는 공식은 뭐다?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는 공식이 있더라. 이때 연선의 직경, 얘가 연선의 요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직경은 2n 플러스 1d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현도에 총 두 문항이 있는데 19가닥에 1.8mm하고 19가닥에 2.6mm 총 두 문항이 있더라. 그러면은 19가닥은 2층이죠.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은 2 곱하기 2 플러스 1에 1.8. 요러면은 9mm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관현도는 누구다? 9mm다. 마찬가지로 19가닥은 2층권이죠. 2 곱하기 플러스 1에다가 2.6mm 곱하시면 13mm 나와요. 그래서 총 관현도는 두 문항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면적, 요 단면적, 연선의 총 단면적을 얘기하는데
요 하나의 단면적에다가 요 개수만 곱하시면은 전체 단면적 나오겠죠. 이때 요 하나의 요 단면적 구할 때 뭐가 필요한다? 직경이 필요하더라. 소선의 직경이 필요하네요. 전체 하나의 소선의 하나의 단면적에다 전체 가닥수만 곱하시면 총 그 단면적 나오는데 소선도 원의 모양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의 D자승의 가닥수 n이더라. 관현도에 딱 한 문항 있어요. 19가닥에 2.6mm. 4분의 파이의 2.6mm 자승의 19가닥 하시면은 얼마 나오냐? 100스퀘어가 나오더라. 연선. 그래서 요거 한 문항 있는데 뭐 얘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 많이 되는 게 요 직경 구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보셨다가 외워주시면은 외우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구만 외웠다가 찍으시면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선의 단면적까지 봤고요. 이제 전선을 보시면은 장력을 받는 곳에 전선이 있고 장력을 받지 않는 곳에 전선이 있더라. 장력을 받는 것은 우리 집 바깥이죠. 가공전선로를 얘기하네요. 그러면 장력을 받지 않는 곳은 어디다? 우리 집 안에 옥내배선하고 지중전선로가 있다. 그러면은 장력을 받지 않는 곳이니까 어떻게 접속시킬 때 어떻게 한다? 도체끼리 접속시키더라. 그러면 장력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장력을 받는 곳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접속기가 필요하는데 이 접속기를 나중에 슬리브 접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전선을 접속할 때 유의사항. 제일 먼저 유의사항이 뭐 있냐? 이 전선이 끊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냐면은 100이라는 힘을 견뎠어요. 근데 얘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도체끼리. 이렇게 했더니 그냥 후 불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접속이 된 게 아니죠. 얼마? 전선의 세기가 80% 이상 견뎌야지만 전선이 접속됐다. 얘가 100이면 이 도체끼리 접속해서 테이프 발라가지고 테이핑 처리해더라도 80, 20에 80 이상까지는 견뎌야지만 전선이 접속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거꾸로 하면은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20% 이하 감소시켜라. 이것도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썼냐?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항상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전류가 여기 지나간 전류랑 같죠? 그러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 여기 지나갈 때 힘이 들어. 뭐에? 저항 때문에. 이 저항 값이 크면 클수록 전기 저항이 커지면은 힘이 드니까 결국 이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테이핑한 절연체가 어떻게 된다? 늘어져서 변질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선에 접속 시 전기 저항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기 저항 값을 키우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도체를 납땜하여 테이핑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선이 끊어지기 전에는 220V라는 전압을 견뎠는데 얘를 테이핑 처리하고 봤더니 190V만 됐더니 쭉 늘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절연이 안 된 거죠. 전압에 견뎌야 돼. 그거를 절연 내력 또는 절연 효력이라 표현하죠. 절연 내력, 절연 효력은 어떻게 한다? 키워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선을 접속시킬 때 우리가 유의사항이 뭐냐? 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이 뭐냐? 요 세 가지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력을 받지 않는 곳에서의 전선의 접속 방법을 볼게요. 두 번째. 접속 방법을 보시는데 우리가 단선이 있고 연선이 있어요. 어디? 장력을 받지 않는 곳.
장력을 받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는 어디다? 옥내하고 지중전솔로의 전선의 접속 방법을 보자 이 얘기예요. 단선은 가는 단선이 있고 굵은 단선이 있어요. 가는 단선은 6스키아 이하를 얘기하고 굵은 단선은 10스키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단선 어떻게? 도체끼리 접속해. 그래서 도체끼리 비비 꼬는 거를 꼬아 접속 또는 쥐꼬리 접속, 그렇죠? 트위스트 접속 또는 커넥터 접속이 있죠? 커넥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도선을 갖다 피벗 벗긴 다음에 꽂아서 벤치 딱 물리면은 접속하는 거 커넥터 접속이 있고 굵은 접속은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도체끼리 꼬고 또는 찝어서 벤치를 딱 물리는 건데 브리타니아가 뭐냐? 굵은 전선을 도체끼리 단선을 갖다 접속시키면 이 도체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나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주는 거, 요거를 말아줘서 테이핑 처리하는 걸 브리타니아 접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연선인데 시험 문제에 그나마 요번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다? 요 연선의 접속이에요. 지금 2층권 19가닥을 그렸는데 도체끼리 접속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겠죠? 이렇게. 왜? 여기 접속을 하다 보면 19가닥이니까 여기 테이핑 처리하면 여기만 뻘떡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광전선과는 이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 벽은 최소한 이만해야 되는 거죠. 건축비가 상승하겠죠.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요 사이드 쪽에는 요걸 표피라 표현해요. 그 표피 쪽에는 전하 밀도가 크고 이 중심 쪽에는 전하 밀도가 작아요. 밀도란 얘기는 면적당 무슨 수를 밀도라 표현하죠. 전하 밀도란 얘기는 면적당 전류가 많이 지나가는 거, 많이 모여 있는 거, 이거를 전하 밀도라 표현하는데 결국 요렇게 표피 쪽은 전하 밀도가 크고 중심은 전하 밀도가 작대요. 이런 거를 우리가 표피 효과다. 그러면 표피 효과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단면적이 크거나 주파수가 크거나 도전율이 크거나 투자율이 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압이 크다는 관계 없다 이 얘기죠. 전하 밀도가 표피 쪽으로 많이 흐르는 성질을 우리가 표피 효과라 표현하고요. 중심은 전하가 작아요. 그래서 단면적이 크거나 주파수가 크거나 도전율이 크거나 투자율이 클 때 많이 발생하는데 전압이 크다라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율은 나중에 어디서 배우시냐? 작약에서 배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 우선 명칭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한다? 가운데는 잘라요. 그리고 최외곽끼리만 접속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최외곽 접속이에요. 그러면은 최외곽끼리만 접속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표피 효과 때문에. 우리가 층수 보시면 그냥 3층까지만 해서 1층은 7가닥이죠. 2층은 19가닥, 3층은 37가닥. 우리가 연선은 6의 배수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6가닥, 12가닥, 18가닥 접속해야 되겠죠. 3층일 때는 18가닥 최외곽만 접속시킨다 이 얘기고 2층일 때는 12가닥만 접속시키면 되더라. 1층은 최외곽이 6가닥이니까 6가닥만 접속시키면 되더라. 그러면 하나 끊고 7 끊고 19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요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놓기 해가지고 기능사나 기능장애는 나온 적이 있는데 산업기사 기사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연선은
최외곽이 6의 배수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표피효과 때문에 우리는 최외곽만 접속을 시킬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외곽 접속이니까 6, 12, 18 요거만 쫙 하신 다음에 짜집기 하셔서 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전력 파트에서요. 저항 보시고 단면적 보시고 그 다음에 표까지 봤죠. 다음 강좌에서는 전선의 구비 조건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